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 문제 굉장히 어렵게 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후보와의 그 물밑 협상 부분을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합의를 했다. 물밑에서 사실은 후보 단일화 부분을 합의를 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명분을 더 좀 세워달라고 해서 오늘 새벽에 다시 의논을 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 집을 찾아가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 의논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전 9시에 결렬을 선언을 했다. 후보 단일화 협상 결렬을 선언을 했다. 자신은 왜 안철수 후보가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전권 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의원이었고 국민의당에서는 이태규 본부장,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장제원과 이태규가 전권 대리를 맡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왜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결렬을 선언하고 목포로 갔는지 자신은 이유를 모르겠다. 앞으로도 더 기다리겠다. 언제라도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 요지입니다. 그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이전에 오늘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또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불쾌한 듯한 얘기로 자신이 지난 일주일 넘게 계속 이야기해 오던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자신이 여론조사 단일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 주지 않았다. 자신은 굉장히 무시를 당했다. 아주 불쾌하게 무시를 당했다라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뢰도 없고 후보 단일화를 결렬을 선언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이걸 듣고 계시면 지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내용을 듣다 보면 지금 어느 쪽이 말이 맞는지 어느 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서로 지금 말이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가 되느냐, 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말에 차이가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렬됐느냐라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열흘 동안 계속해서 결렬의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이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제시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책임 있게 정말 진지하게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이런 제안이 철저하게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렬이 됐을 것이다 라는 건 당연히 생각이 되는 것이어서 기자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그랬고 권영세 본부장도 그랬고 그동안 물밑 협상 과정에서 여론조사 경선 방식은 협의가 되지를 않았다 아예.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여론조사 경선 방식 때문에 결렬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결렬 선언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론조사 경선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불쾌함을 오늘 아침까지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여론조사는 협의도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 진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의심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후보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여론조사 경선을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기 전부터 4-5 갈래로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물밑에서 협상이 있어 왔고 여론조사 제안 안철수 후보가 하고 난 이후에는 안철수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장제원, 이태규 라인만 가동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동이 돼서 어제 거의 합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 합의된 내용을 공개해 줄 수 있느냐는 아직은 공개할 수가 없다. 아직은 단일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공동정부에 대한 협의 아니었겠느냐라고 보입니다. 이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고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명분을 더 세워달라고 해서 모양새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찾아가는 방안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결렬 선언을 했다. 이유를 모르겠다. 지금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충분히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계속해서 지금 유세 중에도 10번 넘게 자신이 여론조사 경선을 제안을 했는데 왜 답변을 하지 않느냐. 물론 이 답변을 물밑에서나 뭐 여러 방면으로는 했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가 직접 답변해라라고 제안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오늘 계속해서 그런 게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않았다. 그게 결렬 사유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윤석열 후보가 이 여론조사 방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만약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최소한 여론조사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뭐 거부하든지 또는 사과를 하든지 어떤 의사표시도 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드러낸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이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응답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추가해서 더 다른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를 둘러싸고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정권 대리인들이 거의 합의를 했는데 오늘 왜 뒤집어졌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뭐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영향력을 굉장히 받는 것이 아니냐. 또 민주당은 오늘 저녁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소위 정치개혁, 그러니까 다당제를 보장하는 그런 법안 개혁, 그런 부분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그런 걸로 해서 민주당과의 어떤 소통, 연대,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측이 제시하고 있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양쪽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의 표정, 어감, 어투로 봐서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안철수 후보에게 섭섭함을 갖고 있다. 신뢰가 좀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느낌. 이렇게 이제 협상 과정, 물밑의 협상 과정까지를 다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협상 앞으로 단일화에 이제 무게를 싣지 않는다. 단일화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이렇게 이제 협상 과정을 다 토로를 하는 거죠. 이 토로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안철수 쪽으로 공을 넘기는 겁니다. 유권자들에게. 이 협상 결렬의 책임, 공을 넘기는 것이죠. 이제는 유권자들이 단일화를 실질적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다. 그 부분을 국민의힘의 대변인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 뜻은 거기에 있었다라고 보이고 안철수 후보도 그것을 안 이상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벌써 철저하게 자신의 제안은 무시당했다. 립서비스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후보는 계속 문을 열어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허심탄회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를 알려준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라고 했지만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이 매우 이렇게 낮아지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4자 구도 내지는 3자 구도로 가서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에 의해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끈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그런 것들을 모두 겨냥한 것입니다. 문제는 3자 구도, 4자 구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 있느냐, 정권 교체를 확실히 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지금 막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인한 이 충격은 그대로 흡수하고 간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다시 반등하는 부분, 조금이라도 반등하는 이 부분을 잡아야 한다.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그 이재명 후보의 통합정부, 이게 왜 사기고 이게 왜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파고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이재명 후보의 위선, 거짓말, 이 부분을 파고들어야 이 이재명의 통합정부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는데 큰 흐름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믿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자체 저 스스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라는 걸 비교 분석해 보면 2에서 3%, 2에서 4% 정도 윤석열 후보가 박빙 우세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한 7, 8%, 10% 가까이 이기고 있던 것이 지금 다시 뭐 여러 가지 요인, 이 단일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한 3, 4% 선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를 정지시켜야 하고 이재명 후보가 약간 반등하는 이것을 다시 잡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막판에 이제 열흘 남았는데
역전시켜 가야 한다. 그 분위기로 다자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의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여온 안철수 후보의 우왕좌왕하는 모습, 그 다음 현실 정치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좀 독특한 안철수 후보 개인만의 이런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원하고 있는 건지, 뭘 하자고 하는 건지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겉으로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론조사 경선 방식 때문에 자기가 지금 결렬을 선언한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그걸 알면서도 왜 결렬 선언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한 그 대목, 그 이유입니다. 특단의 방식으로 정권 교체를 해내는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각오를 다져야 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안철수 후보와의 그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